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지역 간의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관광지의 숙박업소 또 렌트카 등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다고 하네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항공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9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비상이 걸린 곳 아마도 제주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제주도로 몰릴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선 항공을 이용할 사람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10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96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만 아마 30만 명 될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축항스라고 해서 제주도 가겠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뭐 숙박업소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이런 곳은요? 숙박업소 경우에는 한 50% 전후인 것 같고요. 뭐 큰 호텔들은 뭐 많이 차지만 네. 비어 있는 데들도 많고 아하. 렌트카는 그보다 좀 높고요. 그렇군요. 또 항공은 그래도 거의 한 80-90%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도지사님께서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향을 와야 되는 이 자녀분들 또 가족들은 일찌감치부터 추석 연휴를 이동을 자제하자 그래서 사실은 명절 귀향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행으로 그 자리를 여행객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좀 난감하죠. 그래도 뭐 이걸 뭐 금지시킬 그 법은 없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대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지금 자제하느라고 못 오시는데 외부에서 또 이제 관광차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거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역 대책 뭐 강력하게 마련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역 대책이 있으신지 좀 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해가지고요. 네. 37.5도가 넘어가면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전부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격리돼 있어야 되고요. 네. 미안하지만 비용도 자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자제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제주도에 와 있는 동안에 마스크 착용 의무하고요. 네네. 또 다니다가 사후에 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숨기시거나 해열제 먹고 억지로 떨어뜨리면 그건 저희들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물으실 건가요? 그게 나중에 확진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 소송까지 다 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어차피 뭐 이미 다 표 끊고 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이 신고하는 거라든지 마스크 착용 또 검사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7.5도가 넘어가면은 검사 무조건 의무적으로. 저 그 검사 진짜 싫어하는데. 저는 약간 독감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비용도 자가 부담.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혹시라도 와 있는 도중에 아팠는데 좀 안 좋다 싶었으면은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숨기게 되면은 그때 신고를 하시면 네네. 저희는 방역이 목적이지 처벌이 그렇죠.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죠. 겁니다. 예. 대신 숨기고 네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일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을 골탕 먹이는 거거든요. 숨기면. 네.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기고서는 뭐 해열제 먹고 놀다가 나중에 뭐 다른 데 갔더니 다시 집으로 갔는데 확진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강력하게 형사적 고발, 구상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근데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요거를 이제 위험 기간으로 정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잠복기가 네네. 2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서 서로 확진자의
이 감염이 됐는데 네. 그게 나타나는 기간이 2주가 지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다 연휴 돌아가고 난 2주 기간도 저희들이 검사라든지 아니면 비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제주도 내에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비상체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도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좀 세워 놓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번에 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지금 영업 정지들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에 다 연관돼서 생업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피해도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음. 중앙정부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제주 자체로 벌써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에 방역을 위해서 영업을 제한하는 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방역이 우선이고 청정 제주를 지켜야만 그 이후에 관광 회복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네.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마음과 손님의 마음이 좀 다른 거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관광이 굉장히 또 제주도한테는 중요한데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일전에 그 코로나 증세 숨기고 제주 여행을 했었던 이제 우리가 보통 강남모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관광객에 대한 구상권 청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소송을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네네.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하. 아직 뭐 재판 날짜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네네. 그 후로도 저희가 한 4건 정도가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한 경우들입니다. 아하. 예, 그 강남 모녀 같은 경우에도 해열제 먹으면서 여행할 거 다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랬고요. 또 우리 8.15 이후에 수도권에 다녀왔던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에도 숨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에 숨기는 경우에는 소송을 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사님 말씀이 그냥 허위가 아니다라는 정도를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한다면 한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한 김에 정치 현안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이 북한 연평도 지도관리원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SNS에 굉장히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시는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우리 국민의 단 한 사람도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북한에서 뭐 사과 글을 보내왔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일방적인 내용이고요. 그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그 본분 그리고 그걸 위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직무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더 해야지 더 충실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실종 신고가 나왔을 때 네. 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측에다가 그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를 해라라는 것을 안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명이 좀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일방적으로 뭐 월북이니 뭐 이렇게 그다음 그게 무슨 빚이 있어서 뭐 했다는 식으로 그게 전부 다 해군이나 정부 측에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중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뭐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겠다고 해서 몇 가지 발표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국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나 어떤 그 방안을 제시한 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향성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전신들이 특히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 어떤 국정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불법을 저지르고 공익보다는 자기 사익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각오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그런 내용과 실천을 보여야죠. 행동을 보여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회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뭐 개인 사익을 앞세우는 뭐 이런 저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름을 좀 실명 거론하시기가 힘드신지 네, 누군지는 뭐 다 알고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양쪽 당에 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당 탓하기 전에 네. 자기 당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개천절 집회 관련돼서요. 사실 지난번에 광복절 집회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조금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통해서. 자, 근데 좀 어떻게 강하게 좀 선긋기가 안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에서는 나름대로 선을 그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그 집회 참여를 당원들에게 자제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의원들은 뭐 드라이브 스루라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컨택이라는 것이 있기가 힘들고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전면허 정지시키고 이런 법적인 문제는 저도 그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정부가 하는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그건 별개고요. 그거는 뭐 기본권 문제는 별개인데 지금 야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방역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그 입장을 국민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선을 더 그어야 된다.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당원들 나가지 말라고 해야죠. 당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